여러분은 살 집을 고를 때 무엇을 보시나요?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과 도시공학자들은 전혀 다른 지표를 봅니다. 그 골목에 고양이가 얼마나 평온하게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길고양이는 도시의 생태계와 치안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온도계입니다. 학대자가 활보하고 이웃 간의 혐오가 들끓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죽은 골목에서 고양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마스코트처럼 대접받는 동네는 그만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고 누군가의 감시와 돌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길고양이를 불쌍한 존재에서 우리 지역의 마스코트로 승격하여야 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우리 도시의 치안 인프라, 다시 말해 사람이 없어도 골목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 그리고 경제적 콘텐츠, 공동체의 상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혐오를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공존의 경제학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범죄학에는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죠. 사소한 무질서가 방치되면 결국 거대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많은 이들은 길고양이 밥그릇이 골목을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잘 관리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그 골목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캣맘과 캣데디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성실한 비공식 순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 혹은 인적이 드문 밤에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고양이 밥을 주러 갔다가 가로등 고장을 발견해 신고하고 버려진 대형 폐기물을 치우며 평소에 보지 못한 수상한 인물을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실제 국내 한 지자체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길고양이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무단 쓰레기 투기율은 그렇지 않은 구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의 압박이 잠재적 범죄와 무질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고양이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골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사회적 방역 활동입니다. 나아가 캣맘들이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청소까지 도맡는 환경 미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고양이는 골목의 위생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하게 만드는 촉매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고양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사라진다면 이 도시는 정말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는 이미 거대한 도시 브랜드입니다. 일본의 와카야마현은 폐쇄 위기의 간이역에 길고양이 타마를 역장으로 임명하며 기적을 썼습니다. 단 한 마리의 고양이가 불러온 경제 효과는 연간 약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만의 탄광마을 허우통 역시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동네들을 보십시오. 예쁜 카페 옆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고 고양이와 상생하는 독립서점들이 줄을 잇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느낄 수 없는 생명과의 연결감에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평화롭게 거니는 골목은 그 자체로 강력한 콘텐츠가 됩니다. 고양이를 쫓아내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이제는 고양이가 행복하게 사는 동네가 품격 있는 동네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의 거주지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마스코트이자 경제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즉, 억지로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진공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한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고양이가 싫으니 다 잡아 없애달라는 민원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특정 지역의 고양이를 모두 제거하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고양이들로 채워집니다. 이전보다 더 사납고 중성화되지 않아 번식력이 강한 개체들이 몰려들며 영역 다툼은 더 치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소음과 민원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미국 뉴욕은 이와 같은 정책 실패를 겪은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 요인이 겹친 끝에 도시에서 고양이의 역할이 사라지자 천적이 줄어든 환경에서 쥐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의 이스탄불은 고양이를 시민으로 대접합니다. 국가가 급식소를 설치하고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결과 이스탄불은 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양이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혐오에 쓰이던 사회적 비용, 즉 민원 처리와 단속 예산을 공존의 시스템인 TNR과 표준 급식소 보급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선진 도시들이 선택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당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동네를 생명이 숨쉬는 도시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밥을 주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첫째,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표준형 길고양이 급식소 보급. 둘째, 민원 발생 시 캣맘과 주민 사이를 중재할 동물복지 전담팀 운영. 셋째, 길고양이를 동네의 캐릭터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딩 사업. 이런 정책을 내거는 후보가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일 진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한 표는 단순히 고양이를 위한 표가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길고양이가 마스코트가 되는 날, 우리 동네는 비로소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캣맘, 캣데디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드셨죠?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의 시선들, 그 고통을 견디며 여러분이 지켜낸 건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으로 남은 연민의 불씨였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치안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미래의 가치를 지켜낸 도시의 수호자입니다. 길고양이가 혐오의 대상이 아닌 도시의 마스코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당당한 시스템이 되고 고양이의 발걸음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진심으로 꿈꿉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길고양이와 펫이랑은 사랑입니다.